우리는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는 가족부터 치열한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직장 동료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까지 우리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타인을 마주하고 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미묘한 비언어적 신호들을 통해 그들의 본 모습을 파악하려 노력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노력이 순조로워 상대방의 진심을 헤아리지만, 때로는 그 노력이 무색하게 상대방의 본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해 깊은 오해를 낳고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받으며 관계에 깊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의 감정에 휩쓸리고 알 수 없는 타인의 마음에 불안해하며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씁니다. 때로는 타인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고 때로는 타인의 분노에 함께 휩쓸리기도 합니다.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헤매며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 등불이 되고 스스로에게 의지하며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이 깊은 말씀처럼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찾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깊고 통찰력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고요한 지혜를 향한 내면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타인을 아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상대방의 본 모습을 가장 확실하고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삶과 행복을 위협하는 특정 유형의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기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현자와 철학자들이 탐구해온 지혜를 바탕으로 곁에 두면 안 되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제시하고 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탐구하고자 합니다. 지혜를 탐구하는 자의 입장에서 그 본질을 꿰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기술적인 접근을 넘어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항상 피해자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을 피해자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마치 입버릇처럼 나는 원래 불운해,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와 같은 말들이 흘러나오며 이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는 깊은 무의식의 발현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세상의 불공평함과 타인의 오해 속에서 고통받는 존재로 인식하며 이러한 자기 연민에 깊이 잠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영원한 희생양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들은 변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현 상태에 머무르려 합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마치 감정 쓰레기통이 된 듯한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아무리 위로하고 공감해도 그들의 끝없는 불만과 비관은 쉽게 가라앉지 않으며 도움을 줘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선의를 이용하여 더욱 깊은 동정을 얻어내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있다고 굳게 믿으며 이로 인해 자기 성장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타인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또다시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우리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우리마저도 무기력하고 비관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결국 우리 자신의 행복까지 침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무한한 위로와 도움을 제공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우리의 노력은 허무하게 사라질 뿐입니다. 따라서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들의 감정적 의존에 우리가 전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의 감정적 부담을 우리가 대신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하며 우리의 감정적 에너지를 그들에게 소진시키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남 탓만 하는 사람입니다. 실수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항상 타인에게로 향합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마치 조건 반사처럼 내가 그랬나? 그건 상황 탓이지와 같은 말들이 흘러나오며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나 부족함을 직시하는 대신 외부 요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려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발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피로감을 안겨줍니다. 이들과 함께하면 우리는 마치 내가 잘못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지만 사실 바뀌어야 할 사람은 명백히 그들 자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관계를 망가뜨리고 결국 자기 파괴적인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독버섯처럼 서서히 우리의 정신을 좀 먹고 자존감을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비난과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전염되어 우리 스스로도 합리화의 덫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서 불필요한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들의 비난을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책망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하게 선을 긋고 그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들의 비난에 동조하거나 그들의 책임을 대신 지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가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감정으로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직접적인 요구 대신 너 때문에 속상했어와 같은 말을 통해 상대에게 죄책감을 유발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합니다. 겉으로는 상처받은 척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상대를 통제하려는 교활한 조종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조작은 관계를 불균형하게 만들고 상대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는 타인의 동정심이나 죄책감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은밀하게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우리의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의 감정을 포기하게 되고 마치 죄인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판단력은 흐려지고 스스로의 의지보다는 그들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적 압박에 굴복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그들의 꼭두각시처럼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점차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스스로의 감정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들의 감정적 올가미에 걸려들어 우리의 행복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감정적 조종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들의 의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질문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 자신의 것이며 타인의 감정적 요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며 그들의 감정적 협박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착한 척만 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공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계산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덕과 배려에 가면 뒤에 철저한 계산을 숨기고 있으며 이러한 이중성은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인 척하며 갈등을 회피하고 책임을 피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교묘하게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친절함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를 관리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한 진정한 도움이나 희생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상대에게 혼란과 의심을 안겨주고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그들의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그들의 숨겨진 동기를 파악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한 친절과 가면을 쓴 친절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친절이 특정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야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이빨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말을 돌려 말하는 사람입니다. 의도는 분명하면서도 애매하게 표현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유형입니다. 그들은 직설적인 표현을 피하고 마치 안개처럼 모호한 말로 상대에게 해석의 몫을 넘깁니다. 이는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번복할 여지를 남겨두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명확한 의사소통을 회피함으로써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들과 대화하면 늘 해석과 오해로 지치게 되며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사람과는 진심으로 소통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모호한 언어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혼란과 불확실성을 안겨줍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약속에 있어서도 그들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결국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신뢰를 쌓기 어렵고 결국 답답함과 좌절감만 남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호한 말에 현혹되지 않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추측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들이 끝까지 모호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러한 관계는 진정성이 결여된 것임을 인식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깨져 있거나 불분명하다면 진정한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곁에 두면 안 되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질투를 정의처럼 말하는 사람, 약한 척하며 동정심을 구하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사과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귀 막힌 사람,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단점만 지적하는 사람,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 과거에 집착하는 꼰대 같은 사람, 매 순간 부정적인 사람,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 외로움을 무기로 파고드는 사람, 염치 없는 사람, 그리고 감정이 없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나 자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타인을 무시하는 나르시시스트, 언어적, 정서적 폭력을 행사하는 깡패, 자기중심적인 대화 스타일을 가진 사람, 충고를 좋아하는 사람 등 수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유형들은 우리의 삶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형들을 단순히 피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려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오늘 제시된 이 5가지 방법은 상대방의 본 모습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고 실질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먼저 깊이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결국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우리 안에 뿌리 깊은 편견과 한계를 깨닫는 과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홀로선 자만이, 즉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포용하고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모두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본 모습을 왜곡 없이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과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이해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더욱 조화롭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지혜는 외부의 혼돈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내면의 고요함을 지키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소중하며 불필요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하는 관계들로 채워집니다. 독이 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지향해야 합니다. 세상에 휩쓸려가는 내가 아니라 오히려 주체적으로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나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길,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은 분명 더욱 깊이 있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그리고 궁극적인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의 여정에 밝고 따뜻한 등불이 되어 길을 밝혀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평화롭고 충만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더 많은 지혜와 통찰을 함께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지혜로운 공동체를 더욱 크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함께 존재의 깊이를 탐색하고 삶의 미스터리를 풀어나갑시다.